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이번인과 마지막 차시가 아마 마지막 온라인 클래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이라는 단원을 나갈 건데요. 앞에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은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분류해 놓은 은하, 그리고 그 당시 허블이 발견하지 못했던 은하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하들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은하 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우주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우주는 어떤 현상을 겪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우주 팽창이라는 단원인데요. 먼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허블 법칙을 이해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그 아래 두 개 학습 목표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블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허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앞에서 은하를 분류한 학자도 허블이었죠. 그래서 이런 천체에 대해서는 허블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허블 법칙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면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이가 지금 밤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하늘을 다 메꾸고 있으면 하늘은 되게 밝아야 될 텐데 왜 하늘은 깜깜할까요? 자, 그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이유 중 뭐가 있을까? 바로 우주가 이 빛이 도달하고 있는데 빛이 도달하는 것보다 우주가 팽창을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빛이 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별빛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들의 빛을 다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은 되게 일부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저 멀리에서는 이 지구로 빛이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핵심 용어 해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허블 법칙, 뭐 대포팔 우주론, 그 다음에 뭐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해석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몇몇 반은 다른 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우주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팽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는 공간이라는 걸 밝힌 사람이 허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이 공식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는 공식에 의해서 발견했는데요. 이 공식은 바로 뭐냐면 도플러 효과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도플러 효과 어디서 잠깐 나왔었는데 어디서 나왔었죠? 네, 맞아요. 그 앞에 외계행성 탐사에서 잠깐 배웠었죠? 외계행성 탐사에서 외계행성이 멀리로 갈 때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네,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랬죠? 반면 가까워진 행성은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측정을 해보았을 때 만약 우주에서 적색 편이가 관찰된다면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을까요? 수축하고 있을까요? 네, 멀어지고 있다. 즉, 우리 지구로부터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주로부터 청색 편이가 관측되면 우주가 우리한테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적색 편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 파장이라면 먼 은하는 조금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매우 먼 은하는 더 큰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냥 먼 은하는 적색 편의가 이만큼 나타나고요. 매우 먼 은하는 적색 편의가 이만큼 나타납니다. 적색 편의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크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고 후퇴하는 속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밑에 있는 식과 연관을 지어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적색 편이는 이 델타 람다를 의미해요. 델타 람다. 현재 파장, 이 파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황색 600 나노미터의 파장이 있다 그러면 현재의 파장을 600에 넣으면 되고요. 이 델타 제로에 얼만큼 적색 편의가 되었는지 그 편의된 값을 델타를 사용해서 델타 람다를 사용하는데요. 위에 있는 거, 먼 은하의 델타 람다와 매우 먼 은하의 델타 람다를 비교하면 어떤 은하에서 더 델타 람다 값이 더 크게 나타날까요? 네, 맞아요. 매우 먼 은하에서 이 델타 람다 값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델타 제로는 똑같은데 델타 람다는 매우 먼 은하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V 값은 먼 은하와 매우 먼 은하 중 어디서 더 크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V 값은 매우 먼 은하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딱 두 가지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우주는 적색 편의를 하고 있고 우주에서 관측되는 것은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되고 그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리 우주는 어떻다?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색 편의에서 이 델타 람다 이 적색 편의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하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네,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허블 법칙, 이 적색 편의,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꼭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허블은 이 V값을 이용해서 외부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계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우주가 어떤 식으로 팽창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보면은 허블은 이런 그래프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가로축에 있는 거는 거리라고 되어 있고 세로축에 있는 거는 후퇴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봐서 먼 은하, 매우 먼 은하 중 어디가 더 후퇴 속도가 더 컸었죠? 네, 이 공식에 따르면 매우 먼 은하가 후퇴 속도가 더 컸었죠. 즉,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제 결론 낼 수 있을까요?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지느냐, 얼만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지느냐를 허블이 연구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요? 비례,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네, 1차 함수에 해당하죠.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이게 정비례하는 형태로 빨라진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후퇴 속도가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 얘를 공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 V는 H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와 R이 비례하는데, 자, 그림판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V와 R이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를 하나 써서 V는 뭐 HR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허블 상수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뭐가 될까요? H는 이 식을 정리하면 R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R은 뭐예요? 거리, V는 속도입니다. 즉, 거리분의 속도, 가로분의 세로, 즉 뭐를 의미한다는 거죠? 네, 바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첫 번째는 거리와 후퇴 속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보면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허블 상수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 이 허블 법칙, 허블의 법칙은 V는 HR이거든요. 자, 별표 5개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 허블 법칙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네, 커진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값은 대부분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는데요. 그 특정한 값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67.8km/s 맥페가 파섹이라고 되어 있고요. 허블 상수값은 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값은 관측값의 정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허블 상수값을 교과서에는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값이 뭐 67.80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이다 라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에서 되게 멀리 있는 은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좀 크게 나오고 가까이 있는 은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정확히 일직선은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살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을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포물선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얘를 평균을 해봤을 때 추세선을 냈을 때 이렇게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제 편의상 일직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실제 우주는 3차원적 구형 공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멀으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우주에서 매우 가까울수록 측정되는 허블 상수값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적인 거고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거리와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그럼 비례하면은 여기 허블 상수는 딱 하나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 값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시험에 막 나왔을 때 아니 허블 상수값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면 되게 곤란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실제 우리 우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줬지만 항상 실제와 이론은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V는 H야 딱 비례하고 허블 상수값은 60.8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멀리 있는 은하는 빠르면 빠르게 멀어지는 현상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풍선에 동전 붙여놓고 그래서 바람을 불면은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것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동전이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풍선을 불면은 그냥 동전들이 이렇게 멀리 또 멀리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멀면 멀수록 더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자, 이거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허블 법칙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그쵸? 이게 허블 법칙이죠. 또 은하의 즉 은하의 이걸 일반화한 게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가시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뭐예요? 허블 법칙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이면은 멀리 있을수록 더 후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빨라진다? 일정하다? 뭘까요? 뭘까요? 여기서 허블 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데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할 때 허블 법칙이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지 않는다면 이 거르나는 것도 일차원적이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후퇴 속도도 일차원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즉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합니다. 선생님 우주가 똑같은 속도로 팽창하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릅니까?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우주는 2차원 구조예요? 3차원 구조예요, 여러분? 3차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넣었을 때, 풍선을 넣었을 때 2차원적으로 선 구조로는 일정한 속도로 자, 선 구조로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우주는 이렇게 3차원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붙은 별들은 이 일정한 속도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하기 좀 애매한데 우주가 커지는 속도는 일정한데 이 별하고 별 사이의 거리, 이 별하고 별 사이에 멀어지는 거리 자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거리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주가 팽창할 때 우주가 이 팽창하는 속력은 일정한데 이 3차원적 구조 위에 있는 이 별과 별 혹은 은하와 은하 혹은 천체와 천체 사이에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은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가 여기 우리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풍선에서도 좀 풍선은 딱 정하기 쉽지만 우리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고 그냥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형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선과 다른 점은 풍선은 딱 여기 중심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우리 우주는 중심이 없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형태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블 상수 V는 HR이 이제 허블의 공식인데요. 허블의 공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바로 은하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알아낼 수 있고요. 은하의 나이와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속도가 있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빨라진다 그랬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럼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 어디일까요? 네, 우주의 끝이겠죠. 우주의 끝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그럼 우주의 끝에서 속도가 가장 빠를 때 그 속도는 얼마일까요? 광속이죠. 이 세상에서 빛보다 빠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우주의 끝에서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광속의 속도로 이런 V가 이제 C로 변하는 거죠. 우주의 끝에서는 C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 이때 C는 HR이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크기는 우주는 이렇게 3차원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주는 3차원적 구조로 알고 있는데 이 거리, 반지름만 알면은 크기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이 R만 구하면 됩니다. R은 H분의 C이고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나이는 거속시 쓰면 되죠. 거속시. 나이. T는 우주가 얼마나 오래 팽창했는지를 알면 되죠. 그러면 거리분의
속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거리는 뭐였어요?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r v분의 r이 우주의 나이가 될 겁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우주 나이는 뭐겠어요? 아까 v분의 r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v분의 r인데 v는 뭐죠? 광속이고 r은 r이죠. 그쵸? 그래서 c분의 r이 될 거고 c분의 r은 뭐예요? c분의 r은 c는 hr이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c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은 hr분의 r이 될 거고 즉 h분의 1이 될 겁니다. 허블 상소의 역수가 뭐라고요? 우주의 나이가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헷갈려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가면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블 법칙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 우주의 크기. 두 번째는 우주의 나이가 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느냐?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허블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의 끝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데 그 속도는 뭐를 넘을 수 없다? 광속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C는 HR이라는 공식으로 바뀐다. 우주의 끝에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광속의 10분의 1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는 몇 메가파섹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은 허블 법칙 V는 HR을 사용해서 거리는 R이죠. R은 H분의 V인데 V는 광속의 0.1이라고 했으니까 30만 분 곱하기 0.1 H는 허블 상수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은 약 442.5 메가파섹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칠 거고요.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를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풀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 있으면은 따로 질문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